오이소 경북 신나는 한글 여행길 15차 시 하늘이 만든 경치 경천대. 안녕하세요 학습자 여러분, 문해교사 백슬기입니다. 오늘은 날이 정말 맑아서 여행을 떠나기에도 아주 좋은 날씨인 것 같은데요. 우리 학습자 여러분들께서 계시는 곳은 어떤가요? 오늘 떠나볼 여행지도 경치가 아주 멋진 곳이랍니다. 이렇게 날이 맑은 날 함께 여행을 떠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공부해 볼 내용도 지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지난 시간 내용을 먼저 복습한 후에 새로운 여행지로 떠나볼 텐데요. 그럼 지난 시간 내용 복습을 시작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경상북도 경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경주에 있는 동궁과 월지를 둘러보면서 주령구를 살펴보기도 하고 전통놀이를 해본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지요. 벚꽃이 핀 날 동궁과 월지에 다녀온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동궁과 월지를 둘러보면서 우리는 주어, 서술어 문장을 공부했는데요. 주어와 서술어라는 말이 조금 낯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럼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주어, 서술어 문장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주어와 서술어가 어떤 것을 나타내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주어는 무엇이, 뭐뭐가를 뜻하는 말이었고, 서술어는 어찌하다, 어떠하다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기가 잡니다 라는 문장에서 아기가는 주어에 해당하고 잡니다는 서술어에 해당하는 말이었지요. 그럼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문장들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무엇이 어찌하다 라는 문장을 공부했습니다. 무엇이의 자리에는 벚꽃이, 바람이가 들어갈 수 있었고 어찌하다의 자리에는 핍니다, 붑니다 라는 표현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각각의 표현을 연결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 벚꽃이 핍니다, 바람이 붑니다 라는 문장이 되었지요. 두 번째로는 무엇이 어떠하다 라는 문장도 공부했습니다. 무엇이의 자리에는 날씨가, 기분이 라는 표현이 들어갈 수 있었고 어떠하다의 자리에는 좋습니다, 상쾌합니다 라는 말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표현들을 연결해 보면 날씨가 좋습니다, 기분이 상쾌합니다 라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주어, 서술어 문장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한 가지 표현이 더 들어갈 텐데요. 이 문장들이 벌써 어려울까 봐 걱정하고 계실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멋진 곳을 여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새로운 여행지로 떠나볼 차례인데요. 오늘의 여행지는 경상북도 상주입니다. 그럼 교재 72쪽 출발하기를 펴고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 첫째, 상주에 있는 경천대에 대해 알 수 있다. 둘째,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문장을 이해할 수 있다. 출발하기. 네, 오늘은 상주에 있는 경천대를 둘러보면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구성된 문장을 공부합니다. 그럼 문장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출발하기를 살펴보면서 경천대는 어떤 곳인지 먼저 알아볼까요? 출발하기에는 글이 한 편 나와 있습니다. 경천대에서 바라본 낙동강의 경치가 나타나 있는 글인데요.
경천대에서 바라본 낙동강의 경치를 상상하며 글을 읽어봅시다. 어기야 이 강산에 좋은 경치 많으시고 만 길에 금빛 연꽃 하늘에 솟아올라 밝은 모래 흰 바위가 굽이굽이 경치로다. 채 듣기 봉산곡 경천대의 경치가 상상되시나요? 경천대는 낙동강 1300리 물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합니다. 경천대의 옛 이름은 자천대라고 하는데요. 하늘이 스스로 만든 아름다운 곳이라는 뜻이래요. 그만큼 경천대의 경치가 아름답다는 말이겠지요. 그럼 두 번째로 우리 학습자 여러분들께서 인상 깊게 보았던 경치에 대해 말해봅시다. 여행을 하다 보면 참 아름다운 경치를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그 경치를 오래 간직하려고 사진을 찍고는 하는데요. 여행을 마친 후에 그 사진을 다시 보더라도 그때 느낌이 그대로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행을 하다가 경치가 좋은 곳을 마주칠 때는 눈에 좀 더 오래 담아두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경천대의 멋있는 경치를 감상하면서 경천대 여행을 100% 즐기기 위한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교재 73쪽 둘러보기를 펴주세요. 둘러보기 경천대 관광 안내문을 들려드리면서 경천대를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잘 들어보면서 어떻게 하면 경천대를 100% 즐길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관광 안내문 경천대 100% 즐기기 첫째, 알고 보면 즐거움도 2배. 관광 안내센터에서 관광객들은 홍보물을 구할 수 있어요. 둘째, 시원한 물 한 모금. 전망대에 있는 음수대에서 관광객이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셋째, 황톳길 발 마사지 준비. 황톳길을 걸을 관광객은 수건을 준비하세요. 넷째, 전망대에서 머리 조심. 전망대에서 내려올 때 키가 큰 사람은 머리를 조심하세요. 경천대 관광 안내문을 살펴봤는데요. 경천대가 어떤 곳인지 알고 보면 즐거움도 2배가 된다고 하네요. 경천대에는 전망대, 황톳길처럼 즐길 거리가 아주 많은 것 같아요. 전망대에서는 시원한 물도 한 모금 마실 수가 있고요. 키가 큰 학습자들은 전망대에서 내려올 때 머리를 조심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럼 이제 교재로 다시 돌아와서 빨간색 글씨로 강조된 부분을 살펴볼까요? 이 부분들이 바로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구성된 문장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관광객들은 홍보물을 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관광객이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세 번째, 관광객은 수건을 준비하세요. 네 번째, 키가 큰 사람은 머리를 조심하세요. 네, 이렇게 4가지 문장을 다음 쪽에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구분하면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럼 74쪽 기억하기를 펴주세요. 기억하기 기억하기에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구성된 문장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처음 보는 새로운 말이 하나 더 등장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주어, 서술어와 함께 목적어라는 말이 나오네요.
주어는 무엇이, 뭐뭐가를 뜻하는 말이었고 서술어는 어찌하다, 어떠하다를 뜻하는 말이었는데요. 그럼 목적어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네, 문장을 읽으면서 벌써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는데요. 목적어는 무엇을, 뭐뭐를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여행을 합니다 라는 문장에서 나는은 주어에 해당하고 합니다는 서술어에 해당하지요. 그리고 나머지 여행을이 바로 목적어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럼 아래에 있는 문장들을 통해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 문장을 더 공부해 볼 텐데요. 누가, 무엇을, 어찌하다 문장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는 주어에 해당하는 말이고 무엇을은 목적어에 해당하는 말이지요. 어찌하다는 서술어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이 문장과 같은 모양의 문장을 좀 더 살펴보면요. 아래에 있는 낱말 카드들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순서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섞여 있는 카드들입니다. 누가, 무엇을, 어찌하다 순서로 놓아서 올바른 문장을 만들어 볼 겁니다. 첫 번째 문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북도가 마십니다. 물을 이라는 낱말 카드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카드들을 바른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누가에 해당하는 북도가를 가장 첫 번째에 놓고 무엇을에 해당하는 물을 두 번째에 놓습니다. 어찌하다에 해당하는 마십니다를 마지막에 두면 되겠지요. 이 낱말 카드들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북도가 물을 마십니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그럼 이 문장들을 아래에 있는 줄 위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북도가 물을 마십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낱말 카드에는 준비합니다, 수건을, 경상이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카드들도 올바른 순서로 한번 놓아보면 누가에 해당하는 경상이가를 가장 첫 번째에 놓고 무엇을에 해당하는 수건을 이라는 낱말 카드를 가운데에 놓으면 되겠네요. 어찌하다에 해당하는 준비합니다를 마지막에 두면 되겠지요. 이 낱말 카드들을 순서대로 읽어보면 경상이가 수건을 준비합니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이 문장도 읽어보면서 아래에 있는 줄 위에 써볼게요. 경상이가 수건을 준비합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낱말 카드에는 머리를 북도가 조심합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이 낱말 카드들을 올바른 순서대로 놓아보면 누가에 해당하는 북도가를 가장 처음에 그리고 무엇을에 해당하는 머리를 가운데에 놓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찌하다에 해당하는 조심합니다 라는 카드를 두면 되는데요. 이 낱말 카드들도 연결해서 읽어보면 북도가 머리를 조심합니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이 문장도 함께 읽어보면서 아래에 있는 줄 위에 써볼게요. 북도가 머리를 조심합니다. 네, 이렇게 총 3가지 문장을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가 만든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북도가 물을 마십니다. 두 번째, 경상이가 수건을 준비합니다. 세 번째,
북도가 머리를 조심합니다. 네, 이렇게 주어, 목적어, 서술어 문장을 공부해 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문제를 풀어보면서 확인해 볼 텐데요. 교재 75쪽 다시 보기를 펴주세요. 다시 보기. 75쪽 다시 보기에는 문장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보기에 있는 말들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탑니다, 갑니다, 곶감을, 의사가, 요리를 이라는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 있는 문장을 읽어보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서 넣어볼게요. 1번에는 경상이가 무엇을 먹습니다 라는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네, 무엇을에 해당하는 곶감을 이라는 말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이 말을 넣어서 문장을 읽어보면 경상이가 곶감을 먹습니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2번은 누가 진찰을 합니다 라는 문장이네요. 빈칸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네, 누가에 해당하는 의사가 라는 말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이 말을 넣어서 문장을 완성해 보면 의사가 진찰을 합니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3번은 북도가 버스를 어찌하다 라는 문장입니다. 빈칸에 어떤 것을 넣어보면 좋을까요? 네, 어찌하다에 해당하는 탑니다 라는 말이 들어가면 좋겠지요. 이 말을 넣어서 문장을 읽어보면 북도가 버스를 탑니다 라는 문장이 되네요. 4번은 엄마가 무엇을 합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빈칸에 어떤 것을 넣어볼까요? 네, 무엇을에 해당하는 요리를 이라는 말을 넣어주면 되겠네요. 이 말을 넣어서 문장을 읽어보면 엄마가 요리를 합니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마지막 5번은 우리가 여행을 어찌하다 라는 문장입니다. 이 빈칸에는 어떤 것을 넣어줄까요? 네, 어찌하다에 해당하는 갑니다를 넣어주면 되겠네요. 이 말을 넣어서 문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여행을 갑니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네, 이렇게 누가 무엇을 어찌하다 문장 5가지를 만들어 봤는데요. 그럼 우리가 만든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번, 경상이가 곶감을 먹습니다. 2번, 의사가 진찰을 합니다. 3번, 북도가 버스를 탑니다. 4번, 엄마가 요리를 합니다. 5번, 우리가 여행을 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주에 있는 경천대를 둘러보면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 문장을 공부했습니다. 멋진 경치를 구경하면서 공부를 했더니 저절로 공부가 되시지요?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 많아서 아마 익숙하셨을 것 같아요. 평소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문장들이기 때문에 오늘 공부한 내용도 잘 익혀두시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경상북도 영천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영천에 있는 보현산 천문대를 둘러보면서 글자와 다르게 소리나는 말을 공부해 볼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오늘 공부한 내용을 잘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공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